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지금도 스타마스터 이상 되면은 4회째 자기가 승급이 되면 전 그거 대비해 갖고 연 3회가 돼야지 이제 제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니까는, 그런데다가 지금 얘기가 지금 계보도상으로도 실질 등급하고 직급하고 그 명목 직급이라는 걸 갖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전다단계 중에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애터미가 하도도 그렇게 직급 도전에 그냥 목을 메고 그렇게 하는 거, 지금 그렇게 회사에서 못하게 하는데도 쉬쉬거리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더 얘기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해도 지금 직급이 낮으신 분들, 레지나 에이전트 이런 분들은 자꾸만 그 위에서 뭐 자꾸만 가야 된다. 이제 실질적 직급하고 이제는 명목 직급을 갖다가 이제는 동일시 해버린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또 회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못할 게 어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빨리 일단은 그냥 직급부터 올리고 봐야 된다 그러고 막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해가면서 지금도 동원을 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대놓고 못하고 그냥 휘시거리고 지들끼리 그냥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초보자나 에이전트 뭐 이러신 분들이 이걸 듣거나 뭐 낮은 판매사라든가 반판 지금 막 도전하고 계신 분들 뭐 등등 이러신 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그런 거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빚지게 돼요. 그거 네트워크를 하라고 그랬는데 네트워크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직급을 사는 겁니다. 그 옛날 이조 시대 때 관직을 갖다가 이렇게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는 거.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애터미가 완전히 그 오명을 남기게 되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혹시라도 이거 듣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법적인 조항까지도 다 마련해 놨거든요. 5조 항에다가 다 만들어 놔서 파트너분들한테, 그 신규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부담을 주는 행위 뭐 등등등, 뭐 판을 짜는 행위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갖다가 지금 다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그 추가적인 제재 조치라고 하는 마이크로 제 검색창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 이렇게 쳐버리면은 거기 다 나오거든요. 지금 2부에서는 지금 그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에서 실무에 관련된 얘기들을 갖다 제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니까 멤버십 가입하시고 하시면은 그 모든 거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 프리미엄 멤버십 간단 가입 방법 안내. 1번. 유튜브 홈화면에서 마이크로 채널을 검색합니다. 2번. 마이크로 채널 홈화면에 입장합니다. 3번. 마이크로 채널 구독이 안 되어 있다면 구독 버튼 클릭 후 오른쪽에 있는 가입 버튼 클릭합니다. 4번. 마이크로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 버튼 클릭 후 결제 진행합니다. 5번. 프리미엄 멤버십은 매달 정기 결제 진행되며 언제든지 구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번에 얘기했던 그 플랫폼이 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됐다는 거는 콘텐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사람들을 모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모았을 때 그렇게 된 생태계를 갖다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조태꾸알이라고 하는 그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앞으로 신제품이 나오면은 이게 데이터업이 다 되고 이제 완전히 지금 알고리즘이 돌아가니까는, 그러면 뭐 신제품 나왔다 그러면 우리 회원들 전 세계 1600만 명한테 그게 자동으로 떠서 AI가 돌아가갖고 그냥 자동으로 떠가지고 신제품 나온 것도 이렇게 뜨고 막 이래갖고, 이거 신제품 나왔구나. 또 그래서 그것도 아는 것부터 여러 가지 지금 구현될 수 있는 게 플랫폼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이제 많은 게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랫폼으로 사람들한테 초대를 해야 돼요. 근데 플랫폼을 초대를 할 때 플랫폼의 정의 이런 거는 요거 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떼돈이 부는 그 떼돈을 불게 된다. 그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2002년도 마이클 쿠스마노께서도 미리 예견을 했듯이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성공 요소를 같이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학자도 아닌데 뭐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플랫폼으로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 쪽에서 그게 왜 플랫폼이야?
그 정도는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되지만은, 근데 그게 우리랑 뭔 관계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애터미는 이러한 성공 요소, 10대 성공 요소를 갖다가 다 충족하고 있다. 그 얘기를 갖다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 고무가 되고 비전이 확실해지면서 남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요소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듣고 공부하고, 이 책의 일부 1, 2, 4부로 나눠 1, 2, 3, 4부로 나누는데 1부에 자세하게 그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를 갖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생태계, 자, 플랫폼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생태계를 갖다가 우리는 뭘로 만들었죠? 콘텐츠가 빅데이터를 모은 거를 갖다가 그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만드는 그 속에서 미끼가 되는 게 뭐였죠? 절대품질, 절대가격이었어요. 근데 절대품질, 절대가격만 있으면 되느냐? 물론 그거는 대전제죠. 저게 없으면은 플랫폼 생태계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핵심 역량이에요. 근데 핵심 역량은 뭐다? 다른 데에서 모방하려고 쫓아올라고 쫓아올 수 없는 게 절대품질, 절대가격을 만들지를 못해. 근데 이거를 갖다 유지해주는 그 핵심 역량이 뭐냐 그랬더니 큐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이라는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47.2% 그렇게 그냥 공정위에서 나오는 자료, 이런 전대미문에 이러한 숫자를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도 고르게 그냥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따라 할래도 따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도계청청 애터미만 지금 전 세계 네트워크 지금 15년밖에 안 됐는데 10 안에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1등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밖에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다른 다단계들은 플랫폼이 아닙니다. 너무 억지 쓰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우리 건 무조건 좋은 것이야 이렇게 그냥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들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필품도 아닙니다. 아메이하고 우리만 생필품인데 아메이가 아닌 거는 뭐냐면은 거기는 절대 품질일지는 모르나 상대 가격이거든요. 3배가 높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는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만둔 사람들도 제품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는 이건 완벽한 그 컨텐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만 플랫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단계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주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띵똥거리고 들어오는데 충성하지 말래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 성공 요소 1번, 2번은 이미 이제 좀 아셨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성공을 하려면 개방성이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되느냐? 그리고 열어줬을 때 남들이 따라 할 수 있느냐? 이건 견제고 여기 밑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개방성 차원을 얘기해요. 개방을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빠른 배송이라는 게 컨텐츠이기 때문에 빠른 배송을 갖다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은 고통이 따르겠죠. 예를 들어서 롯데택배라든가 무슨 택배차 붙는 회사들이 옛날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 쿠팡 이츠의 경우로 봤을 때 처음엔 적자를 갖다가 1조까지 볼 때까지 계속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듯이 다른 택배 회사들도 이 빠른 배송을 하려고 그러면 출혈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2년 내로 다 바뀌나 안 바뀌나 한번 볼까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는 쿠팡 같은 경우는 개방성 차원에서 이미 빠른 배송이라는 게 콘텐츠이기 때문에 개방을 자기네들끼리 쿠팡 이츠를 만들어서 아주 독자적인 배송 체계를 갖다가 갖췄다 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대단한 노하우가 아니거든요. 감추려고도 감출 수가 없고 다 오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치부심입니다. 지금 테문이 무슨 중국계에서 알리익스프레스니 이런 데들이 지금 들어와서 매출이 많이 해서 제가 이거 5년 전에 그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6조에서 8조 그때 간에 만에 집계가 나오네 안 나오네 그랬던 게 지금 32조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딴 데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쿠팡하고의 싸움입니다. 저희가 쿠팡이 6조 7조에서 32조까지 5년 동안 이렇게 올라온 동안에 우리는 답보 상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쿠팡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5,200만 우리 한민족들이 이렇게 쓰는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 파이가 어느 정도.
근데 쿠팡이 32조를 독식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생필품을 다루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 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거긴 특호황을 누린 거고, 그게 아주 그냥 이렇게 같이 양수겹장이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됐거든요. 이제 우리는 잃었던 땅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제는 32조가 거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에서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중국계 애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런 확실한 생태계를 구성했고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웨이, 우리의 길을 그냥 걸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시장이 되겠다는 건 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개방성 부분에서는 쿠팡 같은 경우는 개방이 이미 뭐 콘텐츠 자체가 빠른 그거니까 뭐 핵심 역량도 쿠팡이 이츠 만들어서 막 그게 자기 자체의 그 배송 체계를 만든 거 그 정도가 걔네들의 핵심 역량이고 그 생태계를 만든 그거였는데, 그게 무슨 개방이나 말거나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거고, 그거보다 몇십 년 전부터 했던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들이 핵심 역량이나 노하우가 더 없겠습니까? 연조가 있지. 그러니까 그 개방성 차원에서도 이미 다 오픈돼 있는데, 우리는 처음 시작을 다단계로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오픈으로 해요. 유튜브 시대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 애터미는 이런 데입니다 그래갖고 속 내장까지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는데도 그냥 개방을 갖다가 100% 이상으로, 그리고 초대까지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회사 규모도 보여주고 회사에서 하는 석세스나 이런 걸 그냥 누구한테나 다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핵심 역량이나 이런 생태계 독특한 콘텐츠 때문에 그걸 갖다 따라 하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오려면 한 47.2%의 원가를 한번 만들어서 타산 구조를 맞춰보면 타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그러니까 핵심 구조니까 우린 개방성 차원에서는 다 오픈해서 그냥 더 1000% 오픈해도 우리는 까딱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그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개방성이 있죠. 파트너십, 수익구조, 규모의 확장성, R&D&M, M&A, 그 다음에 자금력, 자금구조, 그 다음에 견제, 평판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파트너십은 우리는 처음에 다단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단계 구조죠. 그러니까 다단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스폰서십, 파트너십으로 구성이 된 네트워크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트너십만큼은 아주 확실하다는 얘기죠. 이미 그게 65년 전부터 그렇게 구성되어 왔던 거고, 또 우리 애터미만의 독특한 파트너십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쿠팡 같은 경우 우리는 딴 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쿠팡하고만 비교하면 됩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소위 해서 쿠팡밖에 없어요. 뭐 여러 데로 이렇게 같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경우에는 파트너십이 어때요? 거기는 우리처럼 일부 인사가 아니고 그분들은 자기네 돈 2억이고 3억이고 놓고 그 제품 자기 돈으로 다 갖다 놓고, 그래서 판매자들이 걔들의 보안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쿠팡은 돈 한 푼 안 풀어요. 그냥 걔네들이 다 물건 사입해갖고 반품 처리도 걔네들이 다 해야 되고 다 합니다. 거기다가 더 떠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무슨 탐산이, 곰곰이, 자기네 자체 브랜드가 20몇 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2억 3억씩 들여갖고 만들었는데 그 중에 잘 나가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자기네 브랜드로 해가지고 TV 브랜드가를 그렇게 만들어갖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거 제일 상위로 노출을 시키고 막 이래갖고 그게 지금 공정위에서 걸려가지고 지금 벌칙금이 5,800억인가요? 5,800억이 그 작은 돈입니까? 자단에 추징금으로 맞는 게. 자단에 그래서 이 파트너십도 거기는 진짜 풍전등화예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판매자들도 언제 내가 파리 목숨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충성심 제로입니다. 제로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딴짓할까 그 생각만 하는 게 쿠팡 실제적으로 거기에 판매자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파트너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워낙에 우월한 힘에 눌려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우월한 힘을 너무 그냥 공정 거래상으로 너무나도 많이 남발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추징금이 그 정도 나올 정도면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 생길 때부터 스폰서십, 파트너십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파트너십만큼은 우리 네트워크로 시작하는 회사, 네트워크로 지금도 아직도 그걸로 가는 회사를 따라갈 자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수익 구조. 우리 여태껏 해가지고 한 1년에 이자 수익만 하더라도, 그냥 이자 수익만 하더라도 100억이 나온다고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해외 매출까지 다 해서 약 3조 정도 매출을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그 이자 수익만 한 100억씩 나와서 그거를 지금 여기 우리 알고리즘에 다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미래 짐작해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수익 구조가 얼마나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 구조는 우리가 더 이상은 그런데 쿠팡하고 비교하려면 쿠팡은 가지수가 1억 5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10만 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게임 같이 이렇게 둘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문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결국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10대 성공 요소의 요소를 충족을 시켜야지만이 오래가고 롱런한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거의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으로 그냥 평가를 한다면 거의 10점, 10점, 10점 다 10점을 받을 수 있어요. 1억 5천 가지라는 쿠팡, 그래서 32조를 하고 있는 쿠팡하고 우리하고의 이 결론, 이 10대 성공 요소의 제일 마지막 결론은 마이클 쿠스마는 교수도 그렇고 여러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결국에 종당에 가서는 진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 가지라도 큐레이션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거쳐서 아닌 거는 빼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서 했던 우리가 가지수는 10만 가지지만은 그 질로 봐서는 뭐 따를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7.2%라고 하는 원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반품률이 0.2% 이하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고의 반품. 한번 진짜 100% 환불해 주나 보자. 그리고 그냥 한번 찔러보기로 그렇게 해본 거 아니고서는 0.2%가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주변에서 애터미 제품을 반품했다는 사례를 제가 여태껏 15년 동안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물건 관리를 아주 그냥 상품 질 관리나 이런 거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미 성공이 점쳐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종당에 5년, 10년이 더 가서 결국엔 쿠팡하고의 그 쟁탈전을 했을 때도 우리는 처음부터 진로 갔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쿠팡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진적으로 경쟁에 밀리고 이미 다 오픈된 빠른 배송을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거를 앞으로 2년 내로 빠른 배송 다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그걸 활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이 20% 30% 뛰는 게 아니고 2배 3배가 뛰는데 근데 쿠팡은 이제는 줄어드는 일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건 구조적으로 처음에 쿠팡의 콘텐츠가 그럴 수밖에 없던 거기에 코로나까지 물려가지고 아주 그 특수 호황을 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지금 뭐 많이 됐던 데들이 지금 벌써 죽 서서 벌써 도산한 데도 있고 지금 막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쿠팡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내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단속을 하고 막 그랬는데도 뭐 지금도 국장 가고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이런 조정기를 갖다 좀 거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매출이 떠가지고 조만간에 앞으로 2년 내로 그 빠른 배송까지도 다 이렇게 평준화 정도 이렇게 되고 나면 매출이 그냥 20% 30% 뛰는 게 아니고 2배 3배 뛰는 거 그거는 뭐 아주 눈에 보듯 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전으로 상대방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을 갖고 또 그리고 그 식견만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해하기는 다 쉬운 것들이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갖다가 제가 지금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